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저희 배트맨 2부 오늘은요. 종목 상담 그리고 시크릿 추천주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1부에서 또 많은 정보들 도와드리느라고 전달해 드리느라고 저희가 박정식 전문위원의 강의를 2부로 넘어왔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의 강의부터 함께 하신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아직까지 종목 신청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샘플러스 박정식, 원하시는 전문위원분 이름 검색하신 후에 카카오톡 개인 톡방 입장하셔서 어떤 궁금증 등이든지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1부 끝났고요. 2부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의 강의 함께 하실 건데요. 박정식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치 투자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건가요? 그렇죠. 좀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 저는 언제나 철학가 근본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거 하다 말았죠.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으로 뭘 분별한다? 저평가 여부를 판별한다. 자본 총계는 뭐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다. 결과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예요? 순가치죠.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가 뭐예요? 자본 총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으면 당연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일까요? 부각을 받지 않는 종목일까요? 부각을 받지 않는 종목이겠죠. 그럼 뭡니까? 저평가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평가 분별법을 여러분들은 맨날 차트만 보고 분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그죠?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재무제표 아닙니까? 제가 롯데쇼핑 차트를 여기다 띄워놨네요. 저는 원래 탑엔지니어링 그 재무제표를 띄워놓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롯데쇼핑 재무제표가 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롯데쇼핑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롯데쇼핑 시가총액 아시는 분 지금 막 생각하시고 계시죠? 5조입니다, 5조. 근데 이 롯데쇼핑의 자본 총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지배자본 총계가 11조 7천억입니다. 11조 7천억. 그러면 자기 자산 가치보다 지금 50% 이하, 절반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겠죠. 주가는 17만 원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18만 원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롯데쇼핑을 투자한다면 또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 과연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누구나 다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이해한 순간 얘 기다리면은 내 돈은 지킬 수 있겠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안 해요. 왜? 지금 당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 투자한다고 막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따라 들어가서 물리기 바쁘잖아요. 그죠? 따라 들어가서 손절하기 바쁘고 따라 들어가는데 물리니 손절하려니 아까워서 버티다 보면 손실로 이어지고 이런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에 조금 길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언제나 투자를 할 때는 여기다 투자하면은 내 돈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다 투자했는데 내 돈을 지킬 수 없겠구나.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면 내 돈을 벌겠구나가 아니라 여기다 투자하면 내 돈을 지키겠구나. 아시겠죠? 언제나 지킨다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기술적으로. 자, 양봉이 하나 딱 나왔어. 양봉이 나왔어. 그리고 재무제표가 우량해. 근데 얘가 일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갈 줄 알고 매수로 잡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가 재무제표가 우량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려오더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정 부분 파동을 잡아보니 요 정도에서 지지받고 그리고 재무제표 상황상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일정 부분 다시 반등력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평단을 한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찍고 나오면서 평단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려오더라도 좀 버텨보는 것이고. 근데 재무제표가 진짜 안 좋아. 적자야. 거기다가 되게 고평가야. 근데 얘가 내려와. 어디까지 내려올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항시 하락을 좀 염두를 하면서 평단을 만들어 나아가려면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재무제표를 먼저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하면요. 저평가고 고평가고 다 내려와요. 근데 고평가 종목이 더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평단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끌고 가는데 어떤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저평가가 덜 내려오니까 더 안전하지. 고평가 종목은 시장의 하락력과 함께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다시 그 자리까지 반등이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 시대를 풍미한 거거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요. 내가 막 인생을 살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황금기가 있잖아요. 그죠? PD님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50대까지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쳤어. 60대에서 다시 재기하려고 해. 쉬울 것 같아요? 안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의 핵심 뭡니까?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 나왔네. 이거 지웠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서 나오는구나. 탑엔지니어링 재무제표. 자, 여기 보시면은 자본 총계가 얼마입니까? 3천억. 그죠? 3천억이죠. 근데 탑엔지니어링이 지금 현재 이 자본 총계만큼 시가총액이 못 올라왔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 매년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2019년에도 이 영업이익을 비슷하게 찍던가 넘길 것 같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 찍어줬어요? 뭐 탑엔지니어링, 아바코 이런 종목들 찍어드렸잖아요. 제우스 이런 종목들이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우량하잖아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수익 포지션 뭡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게 내수에 집중되고 있는지, 수출에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 원가는 얼마이고 도대체 비용을 어떻게 떼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도대체 인건비가 얼마큼 나가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R&D 비용, 그런 것들은 얼마큼 하고 있고 도대체 이 부대 비용들이 다 어떻게 나아가는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내, 아니면 실적을 못 내, 그럼 뭐에 문제점이 있을까? 그럼 찾으려면 뭘 봐야 돼요?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고 어떻게 재무제표를 본다 하십니까?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자, 참고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진짜 1,300억의 매출액을, 1,7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적자야. 예를 들어서, 적자야. 근데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영목을 딱 보니까, 적자인데 R&D 비용에 한 300억을 매년 투자해.
이 R&D 비용만 제거하면은 이 회사는 흑자겠네? 이런 생각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적자인데도, 소폭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R&D에 매년 300억씩 투자해. 발전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분별하시려면 뭘 봐야 돼?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뭘 봐야 됩니까?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왜 봐야 돼요? 여기에 자산이 다 있어요. 이게 유동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단기 금융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재무상태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시고 이 회사의 자산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돼. 웬만하면 실물 자산이 많은 기업이 좋아요. 근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어떤 자산이에요? 다 R&D 자산이죠. R&D 자산이 실물 자산입니까? 아니죠. 무형가치죠. 그 무형가치는 돈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상장 폐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막 딥다 들이댐비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인기가 사그라들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산 가치도 없어요. 그런 기업들을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항시 재무 상태표를 보시고 실물 가치를 잔뜩,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실물 가치를 잔뜩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찍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유동자산도 많고, 한마디로 좀 바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유동자산도 많고, 그리고 또 자기 순자산 가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본총계는 무엇이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다. 그럼 자본총계는 순자산 가치죠.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실물 가치, 그리고 유동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뭡니까?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낮게 형성되면 뭐예요? 청산 가치만큼도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뭘 봐야 돼요, 여러분? 현금 흐름표.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도대체 이 회사가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로서 솔직히 이자 비용이 얼마만큼 나가는지,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이자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까먹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회사의 도대체 현금성 자산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뭘 보고 안다? 현금 흐름표를 보고 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만약에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많고 특히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현금이 좀 적긴 해요. 근데 한마디로 제조업 기업들이, 근데 제조업 기업 중에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시가총액 이게 시총이 1,000억인데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만약에 1,200억이야. 여러분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겠죠. 그죠? 왜냐면 나는 500억 주고 기본 50%만 매집하면 이 회사 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CEO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억으로 이 회사를 샀는데 얼마짜리 사는 거예요? 현금 1,200 가진 기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럼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우리 카카오톡방 들어오면 제가 기분 좋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뭘 봐야 된다?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 내용 간단하게 마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식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이어지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지금 종목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4월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건데요. 지금 바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시청하시면서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함께했던 분들과 그대로 2부
상담 가고 저희가 추천주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갈 건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아즈넥스텍 접수가 돼 있고요. 박정식 전문위원과 볼게요. 8599님의 궁금증입니다. 아즈넥스텍을 13,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을 담고 계신데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 이제 막 강의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숨 좀 돌리셔야 돼요. 이제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아즈넥스텍 보니까 이 종목 지금 저희가 뭐 모터 제어칩 그리고 로봇 제어기 이런 쪽으로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이 좀 어떨까요?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 반도체 설계를 하면서 모션 제어칩 쪽을 좀 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동 응용 모션 제어 기기도 조금 관심 있게 좀 사업성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기업은 결과적으로 로봇 제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쪽 섹터에 좀 엮이면서 같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쭉 내려서 재무 구조를 좀 보면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야. 흑자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슈화가 달라붙어 올라가겠죠. 그리고 굉장히 자본 총계가 467억으로 지금 괜찮게 형성되어 있는데 부채가 봐봐요. 부채가 33억밖에 안 돼. 그리고 434억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부각을 받고 있어요. 680억으로. 근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뭐다? 적정 주가라고 보는 거예요. 적정 주가. 근데 적정 주가에서 만약에 진짜 로봇 제어 아니면 뭐 자율주행 달라붙어 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보통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3-4배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10배까지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잡으신 거 15%밖에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내년 정도부터 한 2020년 정도부터 현대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레벨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부터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주들도 엄청난 시세를 일정 부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최근 요 3, 4월 정도부터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시세를 좀 강력하게 만들고 오늘 그 시세가 굉장히 좀 분출이 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진엑스텍은 한 내년 정도까지만 끌고 간다면 좀 긍정적으로 이 본전 회복 정도는 충분히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이 기술적 패턴상 한 대략 1,600원 정도만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으로 올해 아래도 13,000원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회사가 적자 회사였다면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좀 걸리더라도 버티시면 충분히 올해 내지는 내년 정도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연락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매수가 회복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1,600원 돌파 시에는 올해 안에도 13,000원까지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볼까요? 남선 알미늄 3207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2,38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약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여순재 전문위원님,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보유 의견이죠. 근데 남선 알미늄의 이 종목 특성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늘상 본업 외에 다른 이슈, 테마 이런 부분에 엮여서 주가 흐름, 시세를 내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소폭 수익 중이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번 뭐 남북 경협주로도 지금 엮여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현재 가격 흐름 자체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3월 12일 날 이후로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죠. 2,600원 위로 못 올라가고 또 2,300원 밑으로도 안 내려오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내지는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뭔가 이제 발표될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다리면서 옆으로 이제 개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라인
이슈에 따라서 그 라인이 깨지는 기준 가격은 여기예요. 앞서서 이제 12월 3일 날 상한가를 보냈던 종가. 그리고 그 다음 날 갭상승 시켜놓고 시가가 있죠. 그게 이제 2,250원 부분인데, 자, 지금 보시면 그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3월 초에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 라인에서 딱 반등을 준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요, 어차피 이제 위로 급등하게 되면 수익률이 갑자기 단기간에 수익률을 크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빠지면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종목인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것 같으니까는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는 12월 3일에 종가 네. 2,190원인데 2,2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 횡보 구간에서 뉴스 이런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돌파를 하게 되면 상방 쪽으로 잡으면 2,600원 돌파 흐름을 시도를 할 거예요. 시도하게 되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2,600원 위로 2,750원 뭐 이런 가격 부분에서는 좀 매도 차익을 좀 챙기시는 가격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알파홀딩스로 가볼까요? 3482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 12,860원, 비중 40% 싣고 계세요. 아마쾌에 참여했던 종목인데요. 아마 그때 잡으셨나 싶기도 하고 기대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언제 다시 또 올라가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이런 재무 구조를 지닌 기업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를 좀 내고 있고요. 그리고 1,000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부채가 550억이고 순자산 가치가 471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485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본업에 집중하지 않고 좀 외적으로 빠져서 시세를 좀 불러일으켰는데 그것도 지금 수월치 않자.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본업이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회사예요. 맞아요. 그죠? 모바일 멀티미디어 시큐리티 이런 이제 관련 이제 시스템 칩을 좀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기 본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적자니까. 그래서 잠깐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투자를 하셨으니 저는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좀 언급을 해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파동이 대략 11,000원. 11,000원 기준으로 보유 또는 손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11,000원 이탈 나오면 바로 손절. 그리고 11,000원 이탈되지 않고 반등 나오면 12,400원이든 12,000원이든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 잡아드렸습니다. 알파홀딩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신일산업 들어와 있습니다. 6866님의 종목이고요. 여승대 전문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2,070원에 20% 들고 계세요. 오늘 날씨하고 참 잘 어울리는 종목이죠.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막 주목 받을 때 잡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그래도 2,200원 위에서 매수 안 하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일산업의 최근 이제 급등의 배경은 뭐예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초미세먼지 그리고 매년 여름이 더워지죠. 그래서 이제 여름 수혜주 이런 식으로 모멘텀 받아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실적도 매 분기 매년 보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이 한 해 중에서 가장 좋아요. 신일산업이. 근데 문제는 현재 주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실적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자, 기업 실적을 이제 연간으로 보시면은 매년 좋아지긴 합니다. 2016년 영업이익이 44억, 당기순이익은 38억, 그리고 매출액도 점점 증가하는 것은 맞죠. 증가는 해요. 1245억, 1446억, 1687억. 올해는 이제 2천억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202억, 당기순이익 186억. 근데 문제는 그런 실적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일산업의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우상향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상향 추세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죠.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땠어요? 오히려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낮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 급등은 하지만은 연속성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이제 여름 고점 부근이 얼마예요? 고점 부근 1,995원이죠. 2,000원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올해 미세먼지도 그렇고 또 이런 모멘텀은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비중이 지금 20%이신데요. 자, 지금 21선을 너무 중요하게 보지는 마세요. 21선 딛고 올라간다 뭐 그런 쪽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네. 지금 중요한 이제 가격은 3월 22일 시종가가 중요해졌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금요일 3월 22일에 금요일 그러면은 종가가 1,970원이고요. 시초가가 1,880원이에요. 지금 오늘 장중 저가가 얼마야? 1,965원. 여기 종가가 1,970원. 5원 차이 나죠. 5원 차이. 이게 3월 22일이 금요일이니까 주간 흐름의 종가잖아요. 네. 주간 흐름의 종가. 여기죠. 3월 셋째 주. 해가지고 여기 종가가 1,970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요 라인이 기술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라인입니다. 따라서 요 라인을 이탈시키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50원 위로 2,100원, 2,2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가격 구간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2,250원에서 윗골이 길게 단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반등, 지지 가격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주게 되면 2,100원 위로 2,200원 위로는 매도 보셔야겠죠.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의 산업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진성 TC 수익 중이신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4477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8,450원이신데 비중 20% 담고 계시거든요. 종가를 봤더니 오늘 9,000원 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 잘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실적이 좀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일단은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일단 매출이 매년 뭐 1,700억, 1,700억, 2,400억, 3,500억, 특히 2017년과 2018년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였고 그 성장세가 2019년에도 이어지겠다라고 예상 실적까지 지금 내비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2019년에는 4천억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은 348억이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 근데 저평가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 자기 자산 가치가 1,2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투자에 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제가 기술적인 포인트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은 상당히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좀 이제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니까. 네. 길게 보면서 파동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파동은 좀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본적인 반등력은 이미 좀 충분히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 한 대략 12,0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익절 라인을 좀 잡아드려야겠죠. 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내려오면 일단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정리할 자리는 8,900원 라인. 지금 매수 가격이 8,450원이니까 이대로 만약에 밀리면서 9,000원 정도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살짝 눌렸다 간다는 거니까 9,000원 깨지면 익절. 만약에 안 깨지고 이대로 상승력 유지되면 그냥 12,000원까지 끌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익절가 9,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깨지지 않는다면 12,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제일콘텐트리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1441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5,600원, 비중 20% 싣고 계십니다. 여순대 전문위원님, 네. 제일콘텐트리 좀 어떤가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가장 어려운 게 제가 이제 화학 업황이나 다른 철강 금속이나 전기전자 업황을 분석하는 것보다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분석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사실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라든지 그 드라마 제작을 해서 그 드라마가 대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굉장히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어벤져스인가요? 곧 개봉할 영화가.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주연 배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만 막상 열어봤을 때는 그게 다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별 기대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드라마도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가.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인수하는 회사도 있었고 해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걸 가장 먼저 캐치하는 쪽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보다는. 왜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겠죠. 네. 그래서 뭐 제이 콘텐츠라도 뭐 넷플릭스 쪽으로 뭐 서비스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기관 수급이 조금 더 눈치 빠르게 좀 잡아챌 수 있지 않을까 보겠는데요. 해서 수급을 좀 확인을 하시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오늘 동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이 금융투자서부터 해가지고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사실. 금융투자가 사면 투신이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수급 행태를 보이기도 자주 보편적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다라는 측면에서 기관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 콘텐츠리에 대해서.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소폭 좀 손실 중이시기는 하지만은 매수가 부근 위로 또는 6,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가능성은 있다. 일단 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5,6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적으신 거예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제이 콘텐츠리를 3월 조정받는 국면에서 제가 이제 주봉으로 돌려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면 앞서서 10월달, 작년 10월달서부터 올해 1월달까지 바닥을 잡은 구간은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 12주 이평선의 변곡점이 생긴 것도 1월 첫 주 양봉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죠. 하니까 4천 손절가를 짧게 한 4,700원 정도 잡으시고 5,000원서부터 4,800원 가격 구간을 노려보셨으면은 기대 수익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5,6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잡은 가격이 6,000원이에요, 지금. 확인되시죠? 주간 흐름에서 하방으로 가격 잡은 것이 6,000원입니다. 6,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5,500 매수가 부근서부터 특히 꼭 기관 수급을 체크해 가시면서 6,000원 가격 부근에서는 잘 대응을 잘 하셔서 좀 또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이 콘텐츠를 기관 수급 확인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죠. 유닛 테스트 반도체 종목 들어왔네요. 박정식 전문위원님. 네. 약수익 중이신데 네네.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는 거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상담을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지금 잠깐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고 메모리 모듈 테스트 그리고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만들면서 2018년까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던 기업이지만 2019년에 4분기 적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좀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승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일단 15,900원이 포인트예요. 이 자리 깨지면 시세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15,900원을 퇴로로 잡고 한마디로 그냥 본절 처리하는 거죠. 깨지면 15,900원 깨지면 빠르게 본절 처리하고 깨지지 않고 상승이 나오면 19,000원 정도, 19,000원 정도까지 제한적으로 상승력을 보시면서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는 시크릿 추천주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조금 더 상담을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위원분들의 톡방 주소를 저희가 또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톡방 안내 바란다라고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두 분께서 각각 한 종목씩 들고 나와주셨고요. 저희 지금 방송 시간에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인지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오늘 즉석에서 종목을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호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의 주문량 증가, 거기에다가 신규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래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4글자짜리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만 원대 같네요. 13만 8,500원 맞을까요? 제가 또 오늘도 너무 잘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 종목이요. 중국 주문량 증가.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종목일까요? 네, 제 종목입니다. 우리 여순재 전문위원님 종목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어떤 업종이죠? 네, 에코님이 소머즈 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보세요. 네, 저는 소머즈 귀도 가지고 있고 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우리 감독님들께서 또 모자이크를 더욱더 진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출을 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그 단서를 드리면 네. 너무나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많이 또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고 수익도 좋게 또 챙겼던 기업이고 늘 매년 뭐 올해뿐만 아니고 2017년도 그랬고 늘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다리던 가격 부분까지 오늘 또 내려오는 가격 흐름을 보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1992년 설립된 화장품의 ODM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부터 딱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은데요. 이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내외 600여 개 브랜드의 동사에서 개발한 화장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중국과 미국 이런 해외 생산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한 6억 개 이상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로드숍 이제 화장품 기업이기 때문에 이 로드숍 매장 수 감소 그리고 또 매출 하락에 따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쇼핑의 문화가 좀 바뀌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모바일, 온라인 쪽 그리고 홈쇼핑 이런 쪽으로의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국내 화장품 산업 현황 자료에서 식약처에 신고된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수가 2016년에 8,192개인데 2017년에 1,266개사, 그리고 작년 12,490여 개사로 늘어났어요. 계속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 ODM, OEM 기업들한테는 어떤 풀이 넓어지는 그런 시장이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장품 수출 이런 부분들도 2018년이 2017년 대비 한 2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1분기에도 3월 달은 소폭 둔화되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1월, 2월 증가하는 화장품 수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겠죠. 이제 해서 연간 YOY 연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작년 대비해서 18.6%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 상해 법인이라든지 중국에서 이제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또 새로운 시장, 인도네시아 이런 쪽의 할랄 인증 이런 쪽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가 하락은 기회로 좀 기회로 받아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드숍 매장들, 화장품, 로드숍 매장들이 이제는 요커들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 선호 때문에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ODM 기업들 약간은 주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점으로 보고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반도체주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살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거는?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일단은 아까보다 안 보이네요. 네, 안 보이죠? 모르겠죠. 어떻게 된 거죠? 딱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일단은 저평가이면서도 실적주다. 아주 네. 간결하게, 네. 간결하면서도 엄청 포인트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를 하시는데 저평가 종목이고 그렇다면 업종이 어떤 건지는 지금 반도체 업종인 네. 게 밝혀졌으니까 그렇죠. 어떤 걸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후공정 분야,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메모리 그리고 산업용 PC에 쓰이는 비메모리 모듈 상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팹라인 증대로 인해서 2018년에도 제2공장을 증설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팹라인 증설이라 하면은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여러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이 종목의 매출이 얼마만큼 증대하고 있는지 제가 말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 2015년 78억, 2016년 148억, 2017년 255억, 그리고 2018년 337억. 어마어마하죠? 2019년에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샵 4989인가요, 여러분? 샵 4989 배트맨 꼭 보내주십시오. 이 기업 투자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으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일목균형표상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을 때 이 횡보 추세를 벗어나는 그 일목균형표상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후행 스팬이죠, 그죠? 후행 스팬이 이미 전 시세를 넘어서고 있는 첫 시발점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정보를 취해 가신다면 이 4월 한 달간은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보다 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고 싶네요. 일단은 네. 저도 지금 보내야 되나요, 배트맨? 아, 그럼요. 저는 끝나고 따로 좀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지금 종목 공개, 두 분의 종목 공개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두 분의 수익률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수익률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분의 수익률부터 나와 있을까요? 박정식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부터 좀 보겠습니다. KPX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수익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TSE 종목도 오늘장 상승이 나왔습니다. 2.29%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빨간불로 지금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있으시고요. 자,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SM코어. 수익 중이시네요. 0.43% 수익률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여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익률 달성하고 계세요. 0.43%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의 추천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AS 좀 해드릴게요. 여승재 전문위원님. 네. 계속 보유하는 거죠? 핸디캡 주신 건가요? 파란색으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럼 색깔을 좀 바꿔드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결이 됐어요. 오늘이 체결이 됐고요. 네.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공장의 이제 그 물류 자동화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때 수주를 받은 금액이 누적 수주액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 1,380억 원 가량의 누적 수주액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매출로 인식이 되는 데에는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수주 받은 것이 올해 매출로 인식이 되고 수익이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연간으로 보시면은요,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네. 흑자로 전환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몇 배죠? 작년 영업이익이 2억이에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5억.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10억에서 94억으로. 그리고 내년은 더 좋습니다. 내년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0억. 당기순이익이 168억.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제가 손절가를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1,500원을 이탈시킨다 하더라도 밑에서 더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오늘 체결이 됐고요. 잘 보유하신다면은 올해 1분기 실적 시즌 이후로도 꾸준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은 보니까요, 제가 영업이익이 향후에 계속해서 더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SM코어 여승재 전문위원의 종목이죠.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 네. KPX 케미칼부터 한번 볼까요? 다 이제 2%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네. KPX 케미칼 보유 맞나요? 네, 뭐 저는 그냥 매수가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좋은 기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주로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그냥 좋아요. 그죠? 그리고 딱 보면 그냥 저평가야. 그냥 매수가 이탈되지 않는 한 보유, 홀딩 끝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네. TSE는 여쭤볼 필요도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매수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 보겠습니다. T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랐거든요. 네. 네? 보유. 보유라니까요. 보유 의견 주셨는데. 그럼요. 조금 네. 봐주세요. 봐야 돼요? 네. TSE 그러면 뭐 재무제표는 안 봐도 아시죠? 어차피 제가 네. 어마어마한 거를 좋은 거 선발해 오시니까 그쵸. 재무제표는. 현재 보시면 차트상 보시면 계속적으로 균형 가격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후행 스팬도 이미 전 시세를 좀 올라타서 살아있는 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서 가격만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고 돌파형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저 시세를 돌파하게 되면 얘는 장대 양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매수가만 이탈되지 않으면 얘는 장대 양봉입니다. 와, 장대 양봉이라는 말 정말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의 두 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AS 해드렸고요. 매수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보유하고 들고 가는 전략으로 저희가 봐드렸습니다.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함께 해주신 두 분 여기서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벌써 금요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부에서 많은 내용들 함께 다뤄봤고요. 2부에서는 시크릿 추천주까지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지금 바로 두 분의 추천 종목들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방송 끝나더라도 두 분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여승재 입력하시고 찾아가셔서 무료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얘들아! 꿈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르민 도서관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책을 전하고 안녕! 대한민국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보태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곁에 영웅을 찾아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고! 그렇게 매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분들과 신한이 함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호흡 투게더 신한금융그룹. 나? 더 빠르게 세상과 연결돼. 단 한순간도 해킹 걱정 없이 차량 정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었습니다. 이런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전국 엣지 클라우드로 빠르게 해킹 막는 기가 스텔스 기술로 안전하게 당신의 초능력 KT 5G. 정확한 분석 증권, 신속한 정보 근, 미래를 내다보는 눈 부동산.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나침반 국내 경제. 세계를 연결하는 힘 글로벌 경제. 국내 최고 종합 경제지 서울 경제. From the first to the best. 여러분, 다들 주식 투자 어떻게 하세요? 주가가 상승할 때 급하게 매수하고 비중 과하게 두고 급하게 진입하고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를 봐도 이렇게 투자할까요? (23시간) 양방향 투자 가능한 해외 선물 세계. 글로벌 시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해외 선물 신세계. 알고 보면 쉽고 큰 기회가 많은 해외 선물 세계. 최정상 마스터들이 실시간 리딩해주는 해외 선물 신세계. 해외 선물 세계에선 해외 선물 신세계로 타생방송의 넘버원을 지켜갑니다. 평일 오후 11시 해외 선물의 모든 것. 해외 선물 신세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겁나 많은 정보 중 진짜 정보는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영구가 나섰다. 화제의 인물, 주목받는 기업, 입소문난 맛집 등 프리미엄 생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알짜 정보쇼 트렌드 핫이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서울경제TV가 봄을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기쁨을 드릴
야심찬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밤 8시 막강한 실력으로 무장한 그들과 함께 주식 투자의 승자가 되자. 배트맨들과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고군분투 투자 스토리. 베스트 트레이딩맨 배트맨.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부동산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4월 9일 첫 방송.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